예, 이번 시간에 접대비 등 조정명세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고요. 접대비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면 접대비, 교재비,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과하고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지출하는 금액을 접대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접대비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손충당금, 퇴직급여 뭐 이런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세무조정이 진행이 되는데 조금 복잡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접대비는 일단 접대비가 발생이 되게 되면 증빙이 있느냐 없느냐로 일단 구분을 합니다. 증빙 여부로 일단 판단을 하는데요. 증빙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일단 구분을 하게 됩니다. 증빙이 없는 부분은 무조건 송금불산입입니다. 송금불산입이 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증빙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는 부분인데, 증빙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일반 증빙을 수취한 경우와 적격 증빙을 수취한 경우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 부분은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계산서, 법인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현금 영수증, 원천징수 영수증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인정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구분을 하셔갖고, 자, 일반 증빙에 대해서는 금액 기준으로 또다시 구분을 합니다. 만원 초과, 만원 초과냐, 만원 이하냐라고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만원 초과라고 할 때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경조금은 20만 원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20만 원 초과냐 이하냐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자, 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일반 증빙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입을 합니다. 비용으로 접대비로 인정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타 사외유출입니다.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를 합니다. 자, 만원 이하짜리 접대비는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만원 이하짜리와 적격 증빙은 합쳐서 접대비 한도액하고 비교를 합니다. 한도액과 비교해서 한도 초과되는 금액은 송금불산입 기타 사외유출이고요. 한도 내의 금액은 인정합니다. 접대비로서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 과정들을 쭉 흘러가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한도액은 일반 기업이냐 또는 중소기업이냐에 따라서,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서 한도 금액이 달라진다라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우리 프로그램에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적격 증빙 수치와 관련되는 부분, 일반 증빙으로 받은 부분에 대한 구분 회계 처리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야 된다. 자, 요 과정들을 전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258페이지, 257페이지가 지금 규제 요약이라고 해서 제가 적어 놓은 부분이 칠판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258페이지 접대비로 보는 범위를 한번 보면, 접대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번에 보면 상품권입니다.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으로 구입해서 지급하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접대비로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라번에 약정에 의해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접대비로 봅니다.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자,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나번에 또 나옵니다. 법인의 광고 선전 목적으로 견본품이나 달력, 수첩 뭐 이런 부분들, 광고 선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광고 선전비는 원래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특정인에게 지급을 할 때에도 기정한 물품이 연간 3만 원 이내의 금액이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 선전비로 인정해 주겠다, 접대비로 안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연간 3만 원을 이야기를 할 때 개당 물품 가격이 만원 이하라면 그 부분은 3만 원의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없이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대비로 보지 않습니다. 자, 259페이지에 다번에 판매한 상품 제품에 대한 판매 장려금, 판매 수당 이런 부분들도 그냥 판매 부대 비용으로 비용 처리하는 거지 접대비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자, 접대비의 평가와 송금 귀속 시기에 대한 부분인데 현물 접대비는 시가로 판단을 하고요. 접대 행위가 이루어진 때 송금으로 합니다. 즉 발생주의로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신용카드 등 수취 의무 면제 접대비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적격증빙 수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있는 접대비가 있고 수취할 수 없는 접대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수취하고 싶어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접대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거래처의 매출 채권을 포기한 경우, 그 다음에 현물 접대비, 현물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 상품권으로 판매된 부분, 그러니까 접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5번에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아 지출하는 경우, 즉 명절 때 우리 농민들로부터 또는 어민들로부터 구입을 해서 거래처에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접대비이지만 농민이나 어민들은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를 발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그 대가를 지출했다라고 하면 접대비로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때는 송금 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조금 있다가 제가 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261페이지에 일반 접대비 한도입니다. 한도 금액은 기본 한도 1200, 중소기업은 24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12분의 사업연도 월수 플러스 수익금액의 적용 비율입니다. 적용 비율은 100억 원, 수익금액이 100억 원 이하일 때는 만분의 20, 100억 원에서 500억 이하는 만분의 10, 500억 초과할 때는 만분의 3으로 적용을 해주고 있고 이때 수익금액은 기업회계상의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수익금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적용률에 100분의 10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262페이지에 부동산 임대업 법인에 대한 접대비 한도 축소되었다라고 개정세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50%만 인정이 되는데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하면 동그라미 1번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또는 매출액 중에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이자 배당소득이 전체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 또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때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부동산 임대업 등의 법인으로 보고 한도를 50%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자, 263페이지에 최저한세 적용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중소기업의 기본 한도는 원래 법인세법에서 1,800만 원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한시적으로 2,400만 원까지 한도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가 적용된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문화접대비가 있다면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20%를 추가로 더 한도를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접대비 전표 입력 시에 주의사항과 또 사례 부분은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59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있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자, 일반 전표를 입력을 할 때 우리 접대비는 계정가공 및 적요 등록 메뉴 또는 일반 전표 입력 시에 그 적요 수정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농어민 지출 접대비를 별도로 좀 등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접대비에 관련되는 부분을 입력을 한다라고 하면 813번 접대비입니다. 자, 이 접대비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접대비라고 하면 제가 접대비에 대해서는 이 적요 부분을 반드시 등록된 적요를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농어민에 대한 접대비 등록 관련되는 코드 번호가 지금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F8번 적요 수정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13번 농어민 지출 접대비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13번에 있는 농어민 지출 접대비라고 하는 적요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추가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추가로 등록해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사용을 해주시고 13번 적요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등 여부에 있어서 부로 선택하신 다음에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에서 송금 명세서 제출분으로 해서 계좌 이체 내용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게 되면 송금 명세서도 제출하게 되고 접대비도 정상적인 그 신용카드 사용 범위에 포함이 돼서 접대비 한도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한 접대비 내용을 우리 법인 조정에서 반영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접대비 조정 명세서에서 농어민에 대한 접대비가 반영되도록 확인을 하시려면 F6번 개정과목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과목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 농어민 지출액 설정이라고 하는 팝업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팝업 창에서 아까 사용했던 813번의 현금 적요 13번 코드, 대체 적요도 있다면 대체 적요 13번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등록한 내용을 갖고 전표를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농어민 지출 접대비가 우리 하단 부분에 보시면 농어민 지출 금액이 있죠. 여기에 내용이 반영이 돼서 정상적인 세무조정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해서 제공한 접대비가 있다면 지금 우리 260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63페이지 접대비에 대한 전표 입력 시의 주의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농어민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 설명했던 내용과 약간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접대비를 처리하실 때에는 접대비에 대한 적요는 하단 부분에 있는 등록되어 있는 적요를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적요 중에 그러니까 고정 적요와 일반 적요가 있는데 세법에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그 부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이 적요 부분을 고정 적요와 일반 적요, 즉 접대비만큼은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기준이라고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20만 원 초과될 때 적격증명 수취해야 되고 20만 원 이하일 때는 적격증명을 수취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경조사비라고 하면 6번 경조사비라고 하는 적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반 경조사비, 즉 경조사비 6번 적요는 고정 적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6번을 사용하게 되면 20만 원 기준으로 송금 산입 한도 규정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직부인되거나 하는 구분 기준이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대비만큼은 반드시 적요 번호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265페이지에 우리 사례를 통해서 세무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법인조정의 접대비 조정 명세서입니다. 접대비 조정 명세서에 F12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내용을 반영을 해줍니다. 내용을 반영하게 되면 수익금액에 대한 내용이 반영이 되고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금액은 우리가 직접 확인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입력해 주시는데 265페이지 우리 자료에 보면 특수관계자 간의 수익금액이 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원 입력을 했고요. 자, 경조사비 중에 기준금액 초과한 금액 자동으로 우리 전표 입력할 때 20만 원 초과된 금액들이 자동으로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농어민에 대한 지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전표 입력할 때 적요번호 설정된 금액 기준으로 사용했다면 내용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례에서는 그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내용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접대비 중에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우리 전표 입력 적요번호를 기준으로 전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탭인 접대비 조정액
갑서식입니다. 갑서식에 가면 한도가 계산이 되고요. 문화접대비 지출금액, 문화접대비도 적요 번호를 기준으로 반영이 됩니다만 혹시나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 추가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도액과 비교해서 접대비 한도 초과를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할 때 중소기업이냐 일반기업이냐 하는 부분인데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간에 보시면 상단 부분에 중소기업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기준 금액인 2,400만 원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액이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준검토표에 의해서 우리 회사 등록에서 15번의 중소기업 여부에서 여로 선택되어 있을 때 접대비 한도액 계산할 때 중소기업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부동산 임대업을 선택하게 되면 접대비의 기본 한도 금액이 50%로 축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접대비 금액이 원래 한도가 3,200이었는데 부동산 임대업으로 선택하게 되면 1,700으로 절반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부 선택하시면 되겠고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접대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미사용분과 접대비 한도 초과 금액을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이출로 세무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접대비 관련되는 세무조정 내용이었습니다.